안녕하세요. 비욘디 라이브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신년맞이 계획은 좀 세워보셨나요? 저는 올해 조금 더 건강하고 에너제틱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운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 자꾸 더 굽는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른바 꼬부랑 허리, 과연 괜찮아질 수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꼬부랑 허리, 의학적으로는 퇴행성 척추 후만증에 대해 개념부터 원인, 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셀프 체크 방법과 일상에서 막을 수 있는 습관까지 전반적인 내용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상세히 짚어주실 서울부민병원 신경외과 윤선진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에서 척추 변형에 대해서 진료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윤선진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바로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허리가 좋아지려고 했던 운동이 사실은 척추를 박살내고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60대 아니면 똑같은 70대신데 어떤 분은 40대 정도의 허리 나이, 척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80대, 어떤 분들은 이미 90대까지 정말로 망가져버린 허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인데요. 그것을 내 몸을 아느냐, 모르고 운동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 허리가 단순히 일자허리예요, 아니면 거북처럼 굽은 허리예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맞는 그 내 허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같은 70세 어르신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빳빳하게 허리를 펴고 잘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계신데요. 다른 분은 혼자서 걷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유모차나 아니면 어떤 거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도 항상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입에다가 달고 다니시는 분이 병원에 오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나이이신데도 다를까요? 저희가 이분들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로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EOS 영상을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허리가 잘 펴져 있으시고 한 사람은 등이 쭉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서 앞으로 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를 저희가 꼬부랑 허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꼬부랑 허리라는 거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퇴행성 척추 후만증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꼬부랑 허리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길 가다가 가로수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로수가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굵어지면서 자라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홍콩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긴 가로수가 정말 이렇게 사람 허리보다 굵은 나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지는 반면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최근에 기울어져 있던 나무들이 정말 멋있게 서 있다가 뭐 태풍 한 번 맞고 나서 쓰러진 나무들을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것처럼 사람의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지다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뭐 무거운 거 든 것도 아니셨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고 갑자기 척추뼈가 망가지고 깨지고 디스크가 터지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목도 있고 저희가 척추가 등도 있고 허리도 있는데 주로 이제 목 디스크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질문 들어오신 분이 목이 항상 무겁다고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혹시라도 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분은 목도 같이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목도 이렇게 구부러진 게 보이시죠? 목이 구부러지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목이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중심이 안 잡히니까 더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목만 문제인지 아니면은 등이나 허리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목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 스트레칭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이제 목 디스크도 관계가 되지만은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셀프 테스트, 바로 지금 보시는 분들 뒤통수가 벽에 닿는지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잠깐 일어서셔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대는 것보다는 서서 대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섰을 때 혹시라도 척추가 변형이 되어 있거나 이제 다리에 힘이 없거나 또 갑자기 일어나시게 되면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바로 섰을 때 벽에다가 머리를 대려고 할 때 머리가 벽에 닿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벽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라도 이제 머리를 이제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아무리 무릎을 구부려도 뒤에 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척추 변형이 있구나,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내 척추 변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일인데요. 주무실 때 베개를 쓰실 겁니다. 베개를 쓰시는데 베개의 높이가 이제 점점점 높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베개가 점점점 높아지다 보면은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구부러진 분들은 척추 변형이 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척추가 불안정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오히려 스트레칭을 했을 때 목이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은 좋아집니다,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은 뭐 목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뭐 디스크가 좋아집니다. 물론 좋아지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척추 변형이신 분은 예외다. 그래서 내가 척추가 변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체크리스트, 저희가 싱크대나 설거지 하실 때 아니면 어떤 뭐 스마트폰을 보실 때 아니면 뭐 운전을 하실 때 내가 도저히 혼자서 설 수가 없고 어딘가 지탱을 해야지 뭔가가 가능하다. 이것도 척추 변형의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없고 점점점 몸이 구부러져요 하실 때는 내가 척추 변형이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분들, 저희가 이제 척추가 벽에 머리가 뒤통수가 닿는지를 보기 위해서 빨간색 선을 그어봤습니다. 빨간색 선이 앞에 분은 머리가 잘 닿는데 반해서 뒤에 분의 경우에는 머리가 절대로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예시로 무릎을 더 구부렸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뒤에 분이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머리가 좀 더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통수랑 빨간 벽의 거리가 조금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등을 더 이렇게 펴도록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뒤통수가 벽에 붙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척추 변형이 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설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제가 모델은 아니지만 이제 모델분들을 처음에 하실 때 목 뒤쪽으로 이제 목을 펴는 스트레칭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척추 변형이 오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칭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굳어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스트레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함부로 이 허리 쪽이랑 등 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목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이런 것이 정상일 때 목도 좋아지는 스트레칭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허리 스트레칭도 알려드리고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해야지 편하다.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허리가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내가 그대로 내 허리대로 펼 수가 없고 이렇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여러
시간 동안 공부를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공부를 앞으로 구부려서 하다 보면은 이쪽 팔꿈치나 이런 곳으로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예시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은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흔치는 않지만 이제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이제 정말로 뭐 싱크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딘가에 기대서 일을 하셔야지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기대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미리 발견하고 미리 고쳐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좀 저희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척추 변형, 앞으로 구부러지는 꼬부랑 허리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이미 10대, 20대부터 저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구부리고 앉고 좀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꿀잠이고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쉬는 시간에도 사실은 여기 뒤에 보시면 또 허리를 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척추 변형을 미리 고민을 해서 척추를 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허리를 미리부터 펴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는 음식들 저희가 뭐 한식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국수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먹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농촌이나 사실 농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허리를 구부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거 저도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해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허리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일할 때도 항상 허리를 중간중간 펴주면서 허리 쪽으로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고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 자세로 돌아오는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설날이고 하셔서 또 맛있는 떡국 드시면서 또 행복하게 또 가족끼리 시간 보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가족끼리 또 시간 보내시다 보면 또 허리를 또 구부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척추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턱에 대해서도 뭐 변형이 되거나 또 다른 데 변형되는 것들 다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도 문제고 어깨도 변형이 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다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변형이 되다 보면은 어딘가가 딱딱해지죠. 딱딱해지고 척추 변형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정상 범위에서 구부러진 상태에서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져서 펴지지가 않는 건데요. 결국엔 턱이나 어깨나 목이나 모든 곳이 또 허리나 이런 것들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석회화가 돼서 딱딱하게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매일 하시는데 허리를 망가뜨립니다.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다면 꼬부랑 허리 도대체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저희가 실제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책을 샀는데요. 60만 원 정도 이제 드는 매우 비싼 책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제가 이걸 공부를 해봤더니 복잡한 수술이랑 복잡한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조화로움을 추구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부러진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신 모습이고 그동안 정말 고통도 참아가면서 진통제도 드셔가면서 열심히 일하신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아름다움 중에서도 이제 목이랑 허리랑 저희 골반이 조화롭게 있는 것도 아름다움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제 머리가 있고 제 골반이 있습니다. 제 골반이 있는데 이게 3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딱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 발 아래는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발이 있고 골반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레고 쌓듯이 저희가 이게 일자로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게 구부러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러집니다. 구부러지다가 부러지게 되고 부러지는 게 디스크나 뼈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목에서 부러지면 목 디스크가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로움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 아무튼 꼬부랑 허리만 피하시면은
어르신이 되셔서도 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 60대, 70대 그리고 미리부터 생각하시면 20대, 40대 그런 분들도 미리 지금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알아주시고 그렇다면은 내 허리 도대체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는가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골반 입사각이라고 복잡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마다 골반 입사각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열심히 했더니 골반 입사각이 평균인 경우가 있고 이 골반 입사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엉덩이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저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평평한 엉덩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살짝 튀어나온 엉덩이가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한번 제 네. 엉덩이가 혹시 이 둘 중에 무엇인지 겉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겉에서는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겉에서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제 엉덩이가 이 둘 중에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네. 제가 사실 오리궁둥이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궁둥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말은 싫어하는데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오리궁둥이라는 말이 세간에 돌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겉에서 보면 알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오리궁둥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S자로 구부러지게 되는 게 오리궁둥이에 속하는 골반 입사각, 다시 말해서 골반 입사각이라는 각도가 높다. 그리고 골반 입사각이 낮은 분들은 좀 더 평평한 허리에 평평한 엉덩이가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프링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허리가 많이 구부려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스프링 작용으로 해서 허리가 잘 정상으로 돌아오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스프링이 망가져서 완전히 구부러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구부러지신 것들이 결국에는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 저희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은 비수술 치료, 다시 말해서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허리가 구부러지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들려주셔서 정확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계속 구부러지다 보면 당연히 허리가 구부러지면 중심이 안 잡히죠. 그러면 계속 화당 넘어지시고 그러면 허리뼈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골반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손목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사실은 머리가 깨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명에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가 이제 평평한 허리가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평평하다고 해서 무조건 스프링 효과가 없어서 무조건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적어드렸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들이 5가지 정도 되는 허리에 분류가 있다는 것. 내 허리가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텐데요. 이걸 전혀 모르시면서 무조건 남이 좋다고 하는 허리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킨지 운동이나 이런 거 아니면 뒤로 젖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평평한 허리인데도 계속해서 뒤로 젖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척추 나이가 40대에서 갑자기 60대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리가 진짜 깨질듯이 아프고 디스크가 막 터져 나오려고 자리를 잡습니다. MRI 찍어보면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제가 이것이 이제 매우 낮은 척추 허리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리를 정상적으로 본인께서는 일자 허리가 맞으세요.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면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다 거의 완치가 될 정도로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S자 허리가 내 정상 허리인 분들이 계십니다. S자 허리가 정상인데 S자 허리가 또 그것이 또 더 허리를 S자로 더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걸 또 일자로 만들려는 분 두 분류가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하게 되시면은 저희가 여기 적어놨지만 척추뼈 5번, 6번 뼈가 깨지면서
척추 전방전이증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허리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고 정확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하게 똑같은 스트레칭, 모든 사람이 똑같은 스트레칭, 똑같은 운동을 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골반 입사각이 두 가지로 아주 뭐 평평한 것과 아주 구부러진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0점부터 13점, 다시 말해서 내 허리가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내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는지 보여주는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아까 전에 어르신들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 EOS라는 검사입니다. 일반 병원에는 없기 때문에 꼭 이 검사가 있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여러 가지 선을 그어가지고 선을 그어서 이 점수 체계를 계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0점부터 3점까지 각각을 더해서 13점 만점이 가장 안 좋은 점, 그리고 0점이면은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허리는 사실은 제가 그 점수를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아마도 제가 볼 때 아나운서님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그 분들은 0점이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장인어른이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은 저희 친척분들 보시면은 척추가 좀 구부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10점, 뭐 13점 이렇게 점수가 높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가만 놔두면 척추가 점점 망가져서 큰일이 나세요. 그래서 그냥 약 드시고 좋아졌다고 하시면 그냥 약으로 버티세요. 이건 아니고 점수가 계속 1점, 2점, 3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13점 되면 정말 심하신 거고 이런 분들 정말 고통스럽게 지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치료 방법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고 운동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척추 변형 점수 말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더니 또 다음 두 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으세요. 네. 저희 보면 여기 노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갭 스코어라는 척추 변형 점수랑 별개로 이렇게 쭉 귀에서부터 쭉 잘 떨어져서 골반, 여기 빨간색으로 골반, 아까 전에 알려드렸지만은 머리가 골반 위에 이렇게 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추 7번 수직선, 그리고 제 귀가 보이시죠? 이 귀가 있는데 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에서부터 줄을 쭉 내린다고 했을 때 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매우 중요한 분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가족분들 다 체크를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 귀에서 이제 귀걸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선을 내렸을 때 옆에 분들이 봤을 때 내 엉덩이 쪽에 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요. 내 귀에서 떨어진 선이 있고 내 목 부분에서 여기 목 부분이랑 어깨가 연결된 부분이 경추 7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선을 쭉 떨어뜨렸더니 여기 골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분은 조화로운 거고요. 좀 더 허리가 안 아프시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허리.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계속해서 점수가 아까 전에 0점부터 13점까지 점점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나빠지는 분이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허리가 무너지는가? 물론 이제 선천적인 원인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척추가 좀 부족하거나 조금 아프시거나 잘 아프거나 조금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은 그런 분들은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러 가지로 또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태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실수로 뭐 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 또 열심히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는데 척추에는 신경을 실수로 못 썼다. 그래서 관리가 부족한 분이 계시고 또 나는 척추에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척추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L자 허리예요, 아니면 S자 허리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아니면 C자 허리예요, S자 허리예요, 이게
뭐 물론 단순하게 해서 저희가 이해를 조금씩 넓히는 건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5가지 정도로 좀 더 넓혀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뭐 1번인 줄 알았더니 5번 허리였다. 그런데 5번에 대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잘못 치료를 하고 있거나 잘못해서 하고 있다면은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허리만 찍거나 뭐 목만 찍거나 이러면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속는 셈 치고 딱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딱 찍어보는 엑스레이가 있는데 또 일반 엑스레이보다는 좀 방사선이 매우 적은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검사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촬영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꼭 큰 병원이 아니고 저희가 척추 전문 병원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대학병원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서 방문해 주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관리가 부족한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점점점 이제 그 앞뒤로 균형이 맞으면 앞에랑 뒤에가 길이가 이제 같아지게 되는데 앞쪽으로 좀 더 늘어나시다 보면은 앞쪽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다 보면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꼬부랑 허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 약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척추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로 이제 체형 관리나 이런 것들 좋아지는 약들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120대, 150대도 이제 사는 분들 점점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고통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 좋아진 운동 저희가 또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것들 나오니까 이거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꼬부랑 허리 이거 절대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허리를 딱 이렇게 등에다가 구부리고만 있어도 바로 꼬부랑 허리가 됩니다. 그래서 꼬부랑 허리는 정말로 저희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꼬부랑 허리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꼬부랑 허리로 고통을 더 받게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정상 허리가 있는데요. 정상 허리가 5가지 중에서 다 정상입니다. 사실은 5가지 1번 허리도 정상, 2번 허리도 정상, 내가 뭐 5번이라고 해서 비정상이란 건 아닌데 그게 맞춰서 사는 것이 그 정상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꼭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안 아픈 자세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이라는 게 30대가 지나고 나면 점점점 근육이 빠지면서 앉았을 때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편하게 앉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네.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너무 네, 행복한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코어 근육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코어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설 수가 있고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배부른 소리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을 100세까지 또 행복하게 또 만드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바로 바꿔보세요. 앉는 방식을 바로 바꾸시면은 훨씬 더 행복하고 안 아프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운동을 하면 무조건 허리가 망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꼬부랑 허리를 막는 3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 습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꼬부랑 허리를 막으려면은 여기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신전 근육을 저축하기. 다시 말해서 저희가 근육이 몸 앞쪽에 근육이 있고 몸 뒤쪽에 근육이 있어요.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은 어느 쪽 근육이 강화가 될 것 같으세요? 앞쪽이. 네, 앞쪽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려고 하다 보면 배가 당기죠. 저희가 배가 아파집니다. 저도 그 군대에 가서 그 윗몸 일으키기를 했는데 사실은 60번까지 하는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10번 하고 나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정말 부럽긴 했지만 그리고 점수가 제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 신체 검사 점수가 좋진 않았지만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등 쪽을 강화하는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허리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디스크도 망가지고 뼈가 깨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는 좀 적당히 해주시거나 최대한 이제 줄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어떤 체조 선수가 하는 것 같은 자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세를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세 뭐 별거 아닌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는 이 자세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이 운동을 그렇다면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저 동작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운동의 이름이나 그런 걸 알기보다는 이런 자세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에 계시거나 혹시 집에 계신 분들은 바로 유튜브 상태에서 지금 방바닥에서 이 자세를 한번 해보시면은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손이랑 왼쪽 발을 들었는데요. 버드독이라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명한 운동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해봤는데 이 운동을 몇 번 하고 나서 바로 허리가 안 아파지는 매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척추가 심하게 변형이 된 분들은 이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대, 30대부터 60대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운동을 모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척추 변형을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척추가 이제 구부러지다 보면은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이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서 뿌드득 소리가 나는 분들은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척추가 여기 저희가 이게 척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척추가 이제 버드독 자세를 했을 때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척추가 버드독을 할 때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뿌드득 소리가 나서 여기서 망가지는 뭐 디스크가 여기 보면 디스크가 터진 분들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너무 아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운동일 수 있다. 그래서 척추에서 뭔가 할 때 조금이라도 아프다 이런 바로 멈추시길 바라고요. 나는 이 척추 운동을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허리가 갑자기 안 아파졌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이 운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습관처럼 하면 너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윗몸 일으키기만 잘 하시던 분은 이것도 같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세 번째 습관.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자세도 중요하고 저희가 허리 안 구부리고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 습관 중에 매우 중요한 습관인데 아무도 잘 모르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뼈가 깨진 다음에 내 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들 척추에 골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뼈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르신이나 사실은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진료실에서도 그 30대 친구분이셨는데 그분께서 골다공증이면서 꼬리뼈 골절이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갑자기 고통스러운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는데요. 혹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주변 분 중에 척추 골절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없기는 한데 네.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내 몸에 이 일이 닥치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젊을 때 척추 골절 이거 뭐 별것이 아니겠지 했는데 겨울철 여름철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뼈가 계속해서 부러져서 오시고요. 그게 언제든지 나을 수 있다. 이거는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척추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건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내 골밀도가 몇 점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뼈가 한번 깨지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으세요.
치료가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지만은 내 정상뼈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뼈가 깨지고 나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갑니다. 아파트랑 똑같죠.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근데 저희가 아파트가 이렇게 여기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파트가 깨지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저희가 구부러졌으면은 계속해서 다른 데도 힘이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느 쪽으로 여기 척추 뒤랑 앞이 있어요. 어느 네. 쪽으로 더 힘이 더 갈 것 같으세요? 앞쪽으로. 한번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네. 네. 예, 그쪽으로 힘이 갈 것 같으시죠? 다시 말해서 힘이 가는 쪽으로 뼈가 계속 깨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한 번 깨지는 게 끝이 아니고 한 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네. 다시 말해서 사실은 답은 있어요.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면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내 정상 허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에서 답이 없다고 알려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척추뼈가 골절이 되더라도 병원에 오시면은 빨리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더 완성도 높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 깨지거나 20% 깨지거나 30% 깨지거나 그래서 이제 100%에서 점점점 깨지다가 30%를 넘어가게 되면은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지면 더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무조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내 뼈가 몇 점인가 0점인가 마이너스 1점인가 마이너스 2.5점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점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뼈가 깨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누구나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약이고요. 지금까지 꼬부랑 허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병에 걸리더라도 관리를 잘하면은 평생 문제 없이 뭐 100살까지 200살은 아직 아니겠지만은 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꼬부랑 허리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구부러질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세 가지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 운동, 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앉을 때도 허리를 유지하고 이제 이걸 좀 더 응용을 하면 걸을 때도 허리를 딱 이렇게 펴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가면은 정말 걷는 연습하고 체조복 입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하면서 목을 이렇게 빼고 걷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도 머리랑 골반의 조화로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걸을 때도 목을 이렇게 당기고 걷는 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운동을 할 때도 항상 내 등 근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 근육을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등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점점 구부러지고 내가 힘들어서 계속 구부러지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쇼핑몰에 갔을 때 이렇게 잡고 계속 걷다 보면은 근육이 계속 빠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허리를 이렇게 펴는 자세 자체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몸 상태에 맞춰서 무조건 펴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척추의 자세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척추의 내 허리가 5가지 중에서 무슨 척추인지 자세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운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척추의 후방 근육을 강화를 해서 척추가 이제 근육이 안 쓰면 다 지방 덩어리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튼 세 번째에서 이제 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게 젊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 특히 아나운서 분도 사실은 이제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부터 중요한 관리를 해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요즘에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좋은 약들이 많아가지고 여성분들이 식사를 안 하세요.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식사를 하루에 몇 끼 하시나요? 저는 3끼 다 먹기는 하는데요. 예. 주변을 보면 한 끼만 먹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식사를 이제 3끼를 꼭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약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안 먹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밥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도 있지만은 뼈를 만드는 칼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밥을 안 드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정말 골다공증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근육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3, 40대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배에다가 주사도 맞으면서 체중 관리도 하고 막 정말 날씬해지고 멋져지는 진짜 다 연예인입니다. 다 연예인처럼 다니시는데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이 일찍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미리 한번 혹시라도 이런 치료 체형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시던 분들은 혹시라도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걸 꼭 추천을 드리고 거기서 정말 뼈가 괜찮다 그럼 괜찮지만은 골다공증도 이제 신호등처럼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불이면 제일 좋은 거고요. 빨간불이면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30대 분이었는데 정말 좀 마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골다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전에는 50대부터 관리했다고 하면은 혹시 공무원분들 여기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30대 분들도 골다공증 검사를 꼭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런 분들 다 허리가 망가지고 척추 다 망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대일 때 이런 건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고요. 40대, 30대 신호가 전혀 없이 갑자기 뼈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고요.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최소 3달은 정말 고통스럽게 아무리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아도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회사 계신 분들 뭐 회사에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도 못 하고 계속해서 병원 생활하고 집에서 누워 있고 이런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호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저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으셨는데 본인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하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치료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정확한 내 허리가 많이 굽은 것이 0에서 13 아니면 5가지 중에 어떻게 굽은 것인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너무 심각하면 수술을 하게 되지만은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운동이나 정확한 식이요법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들려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병원을 안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저희가 아무래도 병원에 가면 뭐 무서운 주사나 아니면 쓴 약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속하면은 약을 안 드시고도 허리가 안 아파질 수 있다. 그래서 꼭 저희 병원이라도 방문해 주시면은 안 아프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장인께서 허리가 굽으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늘었다고 하세요. 후만증이 낙상 위험도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다 보면은 본인께서도 점점점 그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세요. 그리고 아파지시기도 하면서 더 일상생활이 더 어려워지시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는 방법이 다양한 것이 있고요. 심각하지 않다면은 내 몸에 맞는 운동으로도 허리가 펴질 수가 있지만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근육이 완전히 다 지방으로 바뀐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가 않는다. 운동을 했더니 허리가 더 아파서 더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척추 나이가 있다고 아까 알려드렸죠. 그래서 60대여도 90대 허리가 있고 60대여도 40대 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대일 때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60대 나이 허리로 맞춰드리게 되면은 허리가
굽지 않게 되면서 또 넘어지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계속 넘어지다 보면은 어딘가가 또 부러지고 다치고 이러다 보면은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고 본인도 정말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상 체중으로 감량하고 운동도 해서 코어 근육도 만들어주면 허리 통증 사라지나요? 아니면 한 번 생기면 앞으로는 계속 아플까요? 예, 저희가 실제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있어서 체중 감량이 정말 쉬워진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체중 감량을 했을 때 허리가 통증이 좋아집니다. 근데 좋아지는 게 100% 좋아진 건 아니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체중 감량을 열심히 했을 때 10%의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체중 감량이 100% 치료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코어 근육을 같이 만들어주게 되면은 통증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내 허리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지 허리에 맞지 않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더 아프다. 디스크가 터지는 분도 계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생기더라도 지금이라도 잘 바로잡으면은 바로 완치가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분도 막 수술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정확하게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웃으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약도 안 드시고 너무 행복하셔서 저도 정말 축하한다고 알려드렸는데 저도 그런 일이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몸에 맞는 정확한 운동도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래 앉고 잘못 앉으면 허리 안 좋다는데 가능하면 종일 서서 일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앉은 자세가 사실은 허리에 압력을 가장 주는 자세라서 그렇다면 난 무조건 서서 일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모션이 되는 책상을 가지고 항상 나는 서서 일하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서서 일하더라도 허리가 더 아파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은 자세를 계속 끊임없이 바꿔주고 허리로 서서 일하더라도 오른쪽 허리, 왼쪽 허리, 앞쪽, 뒤쪽으로 계속해서 자세를 조금씩 미세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허리를 계속해서 펴고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분들이 계세요. 뭐 3시간 동안 계속 꼼짝없이 한 자세로 계셔야 된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저희가 코어 근육을 강화를 한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방법이 정말 있는가 궁금하시면은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뽑아드립니다. 그래서 운동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찾아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사실은 제 홈페이지에도 이런 걸 정리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색이 되시면은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집에서도 다 뽑아서 공부하고 다 할 수 있게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민병원까지 꼭 안 오시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들이 누구나 사실은 제가 영어, 베트남어, 뭐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러시아어 사실 러시아에서도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도 추천을 해주시면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그런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알게 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저희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운동하는 것들을 일일이 또 알려드리다 보니까 1시간씩 막 설명드리다 보니까 뒤에 환자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런 것들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튜브도 이 비욘디에서도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은 또 개인 유튜브도 있으니까 같이 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40세 저체중 여잔데요. 고기를 별로 안 먹는데 엄마가 너 그러다 꼬부랑 할머니 된다 이러세요. 근거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은 어머니 말씀을 한 번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채식주의자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잘 생기는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은 아니고 근육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근육이 잘 생기게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저체중이시거나 초저체중이시라면은 이게 뭐 꼭 직업적으로 이걸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사실은 10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퇴행성으로 오늘은 앞으로 구부러진 것만 얘기를 드렸지만은 앞으로도 구부러질 수 있지만 옆으로 구부러지는 퇴행성 측만증이 분명히 있고요. 40대, 50대 벌써 이미 오신 분들이 계세요. 척추 측만증이 또 청소년기랑 또 어르신들이랑 또 그 40대부터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서 점검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네, 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튼 그 저희가 무조건 목 스트레칭 하기보다는 등이랑 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스트레칭 위험하다. 네,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 척추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관리만 잘 해줘도 척추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욘디 라이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